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2 그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다시 삼정이 문란해지고 지방 간의 수탈이 심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흥선대원군이 삼정 문란을 좀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켰으나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다시 삼정이 문란해졌다는 거죠. 사실상 세도 정치가 부활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게 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곡물 수출이 늘어나죠. 곡물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 쌀이 부족해지니까 쌀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당백전이 남발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자신들의 공장이 아직 없어서 영국산 면직물을 수입에다가 우리나라에 되파는 형식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산 면직물의 수입이 증가되었고요. 각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자꾸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개화 정책에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걷는 거죠. 농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서서 배웠습니다만 1860년에 최재우가 만들었던 동학이 이제 경상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다가 교조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당한 뒤로 위축됐었죠. 하지만 2대 교주인 최시영이 교단을 정비합니다. 교단을 포접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교단을 정비하고요. 그리고 경전,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경전을 간행하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3난지방을 중심으로 다시금 확산이 되어서 경기도까지도 세력을 확대합니다. 이렇듯 동학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자 이게 후에 동학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전국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데 기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세가 좀 회복이 되자 이제 동학 교도들은 자신들의 교조인 최재우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교조를 좀 이제 신원을 회복해달라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동학을 탄압을 하죠. 동학 교도들은 자신들의 교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공주, 삼내,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과 금구에 모였던 사람들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교조 신원운동이나 포교 자유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탐관 오리를 처벌해달라, 외세를 배척하자는 등의 정치적인 요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정부는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겠죠? 강제로 해산시키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전라도 고부지방,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강 이북에서는 평양 감사가 제일 좋고 평안 감사가 제일 좋고 한강 이남에서는 고부군수가 최고 보직이라고 했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곳, 다시 말해서 관리들이 뭔가 횡령하기 좋은 곳이라는 거겠죠. 이 고부군수로 조병갑이란 자가 와서 온갖 부정부패와 횡포를 부립니다. 이 사람이 부렸던 횡포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만석보를 만든 거죠. 원래 이렇게 고부에는 동진강과 만경강이 흘러가는데요. 이미 그쪽 지역에는 보가 있는데 별도로 또 보를 만들게 하는 거죠. 이 보를 만들게 되면 물세를 내지 않고 얼마든지 물을 쓸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쳤다가 열심히 일한 백성들에게 나중에 물세를 걷는다거나, 이게 이 사람의 대표적인 횡포 중에 하나고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무조건 감옥에 가둬놓고 그 자식들을 불효죄로 몰아간다거나 온갖 비리에 복마전입니다. 여러 가지 비리를 다 저지른 사람이 바로 조병갑이었죠. 그래서 전봉준, 동학의 접주였던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부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은 아전을 처벌하고 그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 이 만석보를 파괴하게 됩니다. 만석보에 선생님이 한번 초록아트 쳐봤습니다. 정부는 깜짝 놀라서 조병갑을
파면하고요. 신임 군수로 박원명을 보내게 됩니다. 신임 군수 박원명이 이제 백성들의 의사를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하자 백성들은 착해요. 자진 해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조사를 왔던 안핵사 이용태, 이놈이 좀 못됐습니다. 와가지고 사실 조사를 하면 누가 봐도 조병갑의 죄가 분명한데, 횡포가 분명한데, 농민들 중에서 일부 동학교도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모든 것을 농민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세금을 걷어가고 힘들어진 백성들, 동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고요.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시달리던 백성들, 고부 농민 봉기를 일으켰는데 안핵사로 내렸던 이용태가 그 모든 죄를 농민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억울한 농민들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이용태가 농민 봉기 가담자를 처벌하자 전봉주는 무장 지역의 적주였던 손화중 등과 더불어서 제대로 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군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전라도 지역의 농민군들, 당시 이렇게 포접제에 따르면 전라도 지역은 남접, 충청도 지역은 북접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봉기는 주로 남접, 전라도 농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들은 고부를 점령하고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하자는 제폭구민, 그리고 보국안민, 나라를 돕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 외세를 배격하고 외세를 쫓아내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지키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인까지 점령을 하게 되자, 전라도 북도 태인을 점령하게 되자 전라도 가명군이 이제 전주에 있었는데 전주에서 가명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가명군을 황토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격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라도를 지킬 군대가 없네요. 그래서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전주성이 점령됐다고 하자 이제 이 과정이 지금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격파하자 중앙에서 경군, 서울에서 군대가 옵니다. 이 군대를 황룡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차 격파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자 정부는 전라도의 중심지였던 전주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모군란때처럼 또 청나라에게 도와주세요 형님 하는 거죠. 그러자 청나라가 이제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에게 야 우리 조선에 출병하게 됐어 라고 알려주게 됐죠. 상호 통보하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자 일본은 이 텐진 조약을 구실로 파병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텐진 조약을 구실로 청나라로부터 파병 소식을 듣고 예전에 제물포 조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맺었던 조약에 근거해서 이제 자기 나라 백성들, 거류민들을 보호하고 영사관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외세계가 이렇게 청과 일본 등 외세가 개입하자 이걸 싫어했던 이걸 막고자 했던 농민군은 정부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주 화약이죠. 그래서 외국 군대 철수시키고 패전계획안을 받아들여라. 패전계획안 12개조를 받아들여라.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걸 받아들이죠. 그림으로 선생님이 좀 정리해 봤습니다. 황룡촌 전투, 황토현 전투가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가 일어나고 전주성이 농민군에게 점령당하죠. 그러자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서 청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했고요. 청나라는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에게 이걸 통보를 했고요. 그러자 일본도 제물포 조약에 의거해서 군대를 대거 인천으로 상륙시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동학군과 정부는 화약을 맺고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패전계획안 12개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농민군은 해산하고 대신에 전라도 곳곳에 54개소의 직강소를 설치해서 자치를 시작하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패전계획을 약속했기 때문에 중앙에 교정청, 패전을 교정하겠다라는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 일본과 청나라 군대는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철수하세요 라고 우리가 요구하자 청나라가 일본 우리 철수하래 철수합시다 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조선의 개혁이 미흡하다. 우리 함께 조선을 점령하고 개혁을 강요하자. 청나라는 그럴 수 없다 해. 일본은 그렇다면 너하고는 전쟁이지. 탕탕탕. 그래서 청을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10분 36초. 그렇다면 선생님이 한 번에 끊으려고 했는데 결국 나눠야겠네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229번에서 청일전쟁과 2차 동학농민봉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